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 두 번째 만난 월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시사 프로그램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셧다운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산맥들이 상대당을 탓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전히 미경으로 빠진 가운데 4천만 명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스냅 식량 지원이 여전히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도 몇백만 명이 굶주린 아사위기에 빠져 있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민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중산층 이상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건 미국인들의 많은 공분 그리고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릭인가요? 이 양반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즈니스맨이에요. 이건 미국에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된 호텔이 미국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됩니다. 종업원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그 두뇌 그리고 어떤 권모술수, 또 트릭 이것을 대통령까지 거머쥐었으니 대권까지 거머쥐었으니 여기에 잘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자다가 반짝 깨게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말하자면 미국 국민 3억 5천만 인구 중에서 부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한 사람당 $2,000씩 주겠다.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용을 많이 당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 일본, 호주, 유럽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그 세금으로 관세를 얻은 수입으로 미국 국민들을 살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습니다만은 드디어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한화로 290만 원 거의 300만 원이죠. 거의 $2,000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요일인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기업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라면서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올렸어요. 예?
자신의 트루스 쇼설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의회도 이를 승인보를 이유로 외국의 단순한 관세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 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stupid, 바보다 이거죠. 예?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며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없어. 주식시장은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관세가 없다면 이러한 성과는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경제 성장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의 호황과 투자 확대를 자신의 업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로 40일째를 맞는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인 업무 정지지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서, 자신의 당이에요, 자신의 당인 공화당을 향해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것을 기회를 얻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을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라. 정말 리얼리 이지다. 정말 쉬운 일이다 이거죠.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고 자신의 당인 공화당에다가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에서는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최소 찬성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규칙을 다수당의 공화당 53석의 의석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의 빈곤층에게 그 지급되는 스냅이 있어요. 말하면은 푸드 스탬프라고 합니다만은 그 빈곤층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말하자면은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미국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푸드 스탬프 등 구호 지원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민주당은 미 역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용해서 이를 공화당의 실정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경솔하고 통제 불가능한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셧다운 이후에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장은 트럼프와 그의 정부는 굶주림을 무기로 해서 미국 국민과 현재 싸우고 있다. 미국의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 지급되던 스냅, 말하자면 스냅이란 것은요,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영양보조 프로그램을 지원금을 끊고 말하면 빈곤층에게 지급되던
스냅인 영양보조 프로그램 지원금을 꿈꿔서 미국 법원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의 결정과 다투면서까지 하면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대단히 창피스럽고 뻔뻔스럽고 수치스러운 짓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트럼프를 향해서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원이며 다음 2028년 대선의 잠룡인 케빈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글자대로 미 국민을 굶기기 위해서 모든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냐 말이야. 어? 미국의 대통령이면은 미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트럼프는 항상 중산층 이상 부유층을 위한 정책만 쓰고 있다. 응?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웨이크업 깨워라 이거야. 미국에 굶어가는 800만 명의 빈곤층을 위해서 당장 나서라. 민주당이 소리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해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 대법원이 지난 7일 밤늦게 미 정부의 셧다운 기간 중에 스냅 급식 지원금의 지급을 임시로 일부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 제소를 받아들인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이 스냅 지원금은 미 국민 전체 8명 중에 1명꼴로 받아왔으며 주로 가장 수입이 아주 적은 층의 혜택을 받아왔던 제도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8명 중 1명꼴로 미 연방정부에서 부양정책 일환으로 푸드 스탬프인 스냅 지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일시 중단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매달 7일이 되면은 연방정부에서 미국의 3억 5천만 중에서 4천만 명에게 영양보조 프로그램 스냅 지원금을 지금까지 계좌로 EBT 카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만 그 계좌로 지원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800만 명의 빈곤층들이 아사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이처럼 민주공화 양당이 셧다운의 원인과 영향을 두고서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여파는 워싱턴 장관을 넘어서 전국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그 예로 전국의 미국의 공항들이 대표적으로 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항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출근도 하지 않고 가장 직격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그 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전에는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자신의 글을 많이 올렸었죠. 요즘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는 스냅 지급을 재개하지 않겠다면서
수급자 중에는 말하자면은 미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스냅 받는 사람 중에서는 가짜 빈곤층이 많다. 그러니까 가짜로 가난한 척하면서 연방 정부의 스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캐롤라인 라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 정부가 비상사태와 전쟁으로 인한 대참사 등에 사용하는 특수 대체 자금을 이용해서 일부 스냅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상은 이건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고급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 관세 협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세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 30일 첫 번째 관세 협상이 실패했습니다마는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그렇지만은 현재로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합니다만은 이것이 사인이 또 못 받았어요. 공동 성명도 또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은 미국의 지금까지 어떠한 그 협상이라든가 회담에서 항상 회담이 끝나게 되면 서로 상호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이 관리했습니다만은 이상 이재명 대통령만 들어와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들어와서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도 백악관에서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도 화해기한 분위기 속에서 대성공이었다 합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3주 후에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이래서 대단히 발칵 한국 정부가 뒤집어졌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도 이재명 대통령에 속았다. 그러나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다시 대미 협상에 대해서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간의 회담이 마침내 성공적이었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발표가 없어요. 성공적이었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뒷말이 무성해요. 이것 또한 1차 이어서 2차도 이재명 정부가 무엇인가 속인 것이 아니었느냐 말이야. 속이는 것이 아니었느냐.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또 속이느냐? 속이는 건 아니겠죠. 에?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또 속고 있게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라고 이 시간 진행자도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희망합니다만은 다만 아쉬운 것이 공동성명 날이 사인이 없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뭐 쇠고기라든가 이런 농업적인 부분, 농민적인 부분, 뭐 쌀이라든가 쇠고기, 고기 수입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나 쌀 100%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느 정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인내하고 참아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가 나왔어요. 6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지난 APEC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믿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60% 이상을 지지를 얻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발언, 툭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망을 많이 쏟아붓고 너무 나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12가지 사법 리스크, 5개의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만 모두가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가장 시급한 것이 지난번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것은 이미 유죄가 판정됐어요. 이것이 만일에 재판이 속행되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 판결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아웃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단히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그리고 김용민이라는 자가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행을 중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어요. 지금 상정해놨어요. 통과만 되면은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12가지 혐의, 5가지 재판 모든 것이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대통령 할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역풍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용산 쪽에서 스톱해라. 정청래, 더 이상 나대지 마.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야. 나에게 독을 뿌리는 것이다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용산 비서실장을 통해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인 평가는 에이펙에 대한 대미 관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60%가 넘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평가도 또 매우 나쁘게 나왔어요.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행에 대해서 중지해야 된다. 이것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정청래를 비롯해서 김용민으로부터 이런 중지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입니까? 들끓었어요. 분노했어요. 열받았어요. 법을 지 멋대로 입맛대로 마구 뜯어 건쳐. 그리고 법을 또 새로 만들어서 중지법을 만들어.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12가지 혐의라든가 5가지 그 재판은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사법 리스크예요. 과거 성남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예요.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왜 거기에 관련을 시켜서 법을 마구 막 뜯어 고칩니까?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를 시키는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용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대한민국의 현 정부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사가 근 3주째 파열음, 또 공정치 못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씨의 엽기적인 그 진행으로 상대당인 야당,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발언 중지라든가 툭하면 퇴장을 시키고 자신의 입맛대로 마구 휘두르는 추미애 씨, 결국 자신의 어떤 댓글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자신이 엄청나게 고생과 고뇌를 했다. 이것은 모두가 국민의힘이 야당 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나간 개소가 웃죠? 여러분께서도 생중계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예? 자신의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결코 제지하지 않아요. 기껏 제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원 좀 자중해 주세요. 아주 조곤조곤한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대당인 국민의힘, 이를테면 주진호 의원이라든가, 예? 그 밖에 의원들이 증인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 추미애가 또 인볼브합니다. 거기 또 참석을 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야당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발언 중지를 하고 말을 안 들면 퇴장을 시켜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급기야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의 눈꼴 사나운 행태에 대해서 또 과방위 위원장 있잖아요. 최민희 씨, 자신의 딸을 갖다 지난해 결혼을 한번 했어요. 그러고도 또 두 번째 국회의사당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축의금, 화한 이것을 모두 또 받아 챙겼어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열화와 같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참다 못한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진보, 좌파 이거 아니구나.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이게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아니 되겠다. 20대, 30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들이에요. 20대, 30대들을 무시해서는 결코 되질 않죠. 결국 20대, 30대들이 보수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의 절규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심금 울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현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으로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막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또 소영교라는 자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소영교 의원, 찌라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상권 분립의 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서 어떠했습니까? 조롱하고 모욕을 주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언감생신 소영교 의원, 이 자는요, 전에도 잠깐 피력했습니다마는 몇 해 전에
자신의 지인의 아들이 성추행을 했어요. 그 성추행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몇 년 살 거 아닙니까? 그걸 판사에게 전화해서 나의 친구 아들이 좀 성추행으로 감옥 가게 생겼으니 좀 경감시켜달라. 그래서 벌금만 물고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이런 행태를 벌인 게 서영교 의원인데 이자가 감히 교회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런 무도한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보는 워싱턴 소리 오늘 이만 줄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